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일건을 상정합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울산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숙남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대영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천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3억 7,4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6,778만 원보다 67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41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6억 9,6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1,210만 원보다 8,43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시가스 요금 5,09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74만 원, 행정운영 경비 1,6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점검사업은 검토보고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연구원 청사 도시가스 요금 5,100만 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수리비 1천만 원, 인력 운영비 1,700만 원, 정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 5,100만 원 지금 정액됐는데 이 금액이 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네, 지금 올해 들어서 국제 도시가스 단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56% 정도 급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도시가스 사용량은 실제로 저희가 줄었습니다. 사용량은 줄었는데 단가가 상승을 해서 단가 상승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네, 영향이 있는 맞습니다. 러시아하고? 예. 그리고 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 수리 비용이 지금 1천만 원입니까? 이렇게 드는데 이게 혹시 고장이 잦은 건지? 아니 그렇게 고장이 잦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잦지는 않다 했는데 고장이 이제 계속 있어 왔던 겁니까? 이게 2015년도에 이거를 3억 3천만 원 정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요. 예.
최근에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그 진동이 안 걸려서 보니까 펌프가 고장이 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이 불가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그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수리해서 우선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게 보시죠. 뭐 지금 그때 2015년도에 저희 3억 3천만 원 넘게 했으니까 지금 하면 훨씬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네, 방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째 지금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또 특히 감염병 관련된 업무가 또 과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늘 이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요즘 또 우리 울산에는 특히 대기질 타 지자체보다도 대기질에 많은 또 시민들이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기질에 우리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많은 또 이래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또 해주시고 있고 우리 해당되는 해당되는 또 부서에서도 또 우리 환경 분야에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요즘은 또 다양한 기계가 또 이래 많이 또 이래 나오다 보니까 성분 분석하는데도 또 많은 또 도움을 또 받고 있습니다. 요즘 또 광학 카메라라 큰 또 이래 또 카메라 나와가지고 또 위에 성분이 또 이래 또 발견되는 지점 또 의심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광학 카메라하고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업무하고 좀 이래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는 누가? 네, 환경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학 카메라로 이제 측정하는 것은 이제 원거리에서 배출구에 나오는 배출가스를 분광 형식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울산에서는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아마 원래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단에 직접적으로 배출구에 가지 않고도 이제 원거리에서 카메라 형식으로 확인해 보면 어떤 물질이 얼마 정도의 농도가 나온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치는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어떤 큰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도가 높게 나온다면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업무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업무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직접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거는 배출구 감시이기 때문에요. 지금 배출구 관련해서는 지금 시의 환경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카메라를 이제 그거를 촬영해서 그걸 가져오면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와가 의뢰를 한다든가 분석 등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보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본 거죠. 네네. 예. 왜냐하면은 감시 감독은 지금 현재 울산시의 업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이제 광학 카메라를 가지고 감시를 과거에는 이제 직접 회사에 들어가서 배출구를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공단에 가서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을 해보는 형태죠. 배출구에.
그렇게 해서 특정 어떤 물질이 높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거를 특정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배출구에 시료를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한 거를 저희들에게 갖고 와서 분석을 의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저 환경보존과에서 나름대로 저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 한번 가봐라. 안 그러면 그게 채취를 가져와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 꼭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시료 채취하는 건 없고요. 그런 시료 채취의 권한이라든가 그 감독은 울산시에 있습니다. 시 환경보존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1차적으로 광학 카메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넓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고도. 그래서 원거리에서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배출구에 특정 어떤 물질이 보인다면 그쪽 이제 그 회사를 가서 직접 이제 그 시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한 농도를 저희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형식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 검토 의견에 이래 나눠 보면은 우리 저 인력 운영비가 1,700만 원 정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누가 말씀 주시죠? 소장 원장님요? 예, 보건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건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직을 6명을 저희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산을 이제 2022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그 작성을 할 때 21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임금이 인상이 됨으로써 이제 그에 따라 기간 부담금 이제 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다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이게 보통 저희 공무직 보건부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사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호봉이 그리 높지가 않았는데 이제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저희 요원에 이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에 따라 임금이 또 높아지고 또 그에 따라 기간보험도 높아지고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학 의원님 손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14쪽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연구원 청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주실 때 도시가스 사용량은 줄었는데 단가가 52%가 증가해서 보니까 월 1개월에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1,17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문제잖아. 이번 겨울에 또 난방기 때문에도 문제고 그죠?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설명집을 읽어보면 실험실 정도관리, 장비 운영 이런 것을 위해서 난방기나 냉방기 이거를 빵빵하게 막 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냉난방기 가동을 위해서 연료를 도시가스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혹시 이런 도시가스로 쓰는 거를 전기로 혹시 돌릴 수는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비교를 사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기가 사실 더 저렴하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전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도시가스 자체가 이게 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 이게 도시가스를 연료를 했을 때 가장 아마 이게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이걸 공조기라든지 이걸 사용하는 걸 갖다 포함해서 이걸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질량 분석기 수리비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질량 분석기가 설명 자료집에서 보면 수산물에 동물용 의약품을 분석하는 필수 장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좀 짧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어떤 장비인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액체 크로마토 질량 분석기는 수산물 중에 동물용 의약품이 이게 뭐냐 하면은 동물용 그 진단, 치료, 뭐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그 약품들을 동물용 의약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지금 한 62종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픽이고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장비가 고장이 났으니까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장비 가격이 얼마 정도인데 수리비가 1,000만 원 정도 나오는지 장비 그것도 궁금합니다. 가격은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요. 3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펌프 고장 해가지고 저희 견적을 받은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펌프가 이제 진동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진동이 안 되다 보니까 분석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수리비가 왜 딱 1,000만 원이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들이 이제 수리비를 할 때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장비가 고장이 나면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제 왜 고장이 났는지 어떤 원인인지 이걸 고치려면 견적이 얼마나 든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장비 수리비는 뭐 견적을 여러 군데 받고 이런 거는 아니죠. 장비 업체가 장비가 이제 회사가 브랜드가 여러 종류가 그렇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아마 불러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제가 보니까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나오던데 416쪽입니다. 인력 운영비가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1명 그리고 또 공중방역 수의사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집에 보니까 계속 한 명만 떠 있어가지고 이 2명에 대한 건지 아니면 1명에 대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무직은 저희가 보건연구부에 계신 분이 올리신 거고요. 공중방역수의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는 별도의 저라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은 대로 따로따로이네요.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설명 다 됐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손명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분석기기 그럼 해마다 지금 수리비는 계속 나오잖아, 그죠? 보통 이제 연초에 당초 예산 잡을 때 수리비에 대한 예산도 잡죠.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액체 크로마토그래픽에 내구연한 10년 중에 지금 한 7년 지났다, 그죠? 그러면 보통은 이 비싼 기계를 살 때 그 AS 기간을 뭐 얼마를 둔다 이게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1, 2년을 그 기간을 준다, 그죠? 예스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통은 이제 수리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에 잡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추경이 올라오니 한 7년차 되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렉 걸렸다, 그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도 있고 지금 당초 예산에 지금 사실은 기정액이 1,750만 원 잡혀서 이쪽 파트에서는 이걸 가지고 소소하게 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이제 훅 올라오니까 이게 기정 예산 대비 금액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기존에 잡았던 예산으로 이게 커버가 안 돼서 이게 추경에 추가적으로 올리는. 그럼 지금 고장난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검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럼 그 검사해야 될 그 항목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아닙니다. 저희 보건부 네.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네.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저희들이 긴급할 때는 사실 뭐 예비비 갖고 선다는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고장난 지가 한두 달 정도 됐는데, 저희들 업무 수산물 중에 이제 동물의약품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주경 확보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업무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업무상 상태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또 예, 충분히 돌아갈 그런 부분에서 불편은 없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급하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이렇게 자료 찾다 보니까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5월에 워낙 지금 악취 민원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대기질 유해 물질에 대한 감시 그런 것들을 민간 협력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걸 기사로 봤거든요. 이후 이 민간 협력하고의 어떤 그런 MOU 맺고 난 다음에 활동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환경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이제 울산 환경기술인 협회하고 MOU를 맺었던 이유는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공장의 배출구는 TMS로 관리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배출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상태고, 다만 실제적으로 이 공장에는 배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의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또 누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밸브가 작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 내에서 이게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건당. 그래서 저희들이 유해대기 측정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채집을 해서 주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너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가 지금 한 대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 차량이. 네. 차량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MOU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MOU 내용은 네네. 저희들의 목적이 그거였다는 그런 거죠. 거였다는 윈윈인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게 성과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거든요. 3년의 마지막 해인데 지금은 성과가 제로입니다. 제로인 이유가 회사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 거죠. 자기들 뭐가 나올지 내부적인 모르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얼마 정도의 농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네네. 그것을 또 시의 기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독려를 합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부장님, 네.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네. 저는 굉장히 참 기업도 사회적 어떤 책임에 의해서 이런 MO에 참가를 하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의 어떤 그런 공예로부터 근데 사실 우리 물질이라는 것이 시에서 체크하는 또 TMS에서 체크해 주는 거는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 보효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떤 거에 물질이 저것끼리 합쳐가 이상한 물질 나오잖아, 그죠? 우리 시민 몰라요. 근데 냄새는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다 장려가 돼야 되고 기업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런 부분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면 우리 시민이 좀 더 안전되게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숨쉬는 공기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정책적으로 좀 발굴하셔서 이름도 모르는 그런 유해의 어떤 그런 그래서 울산이 지금 사망률이 제일 높다라든지 공단 주변에 이런 연구 자료도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항 제2항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일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도희 상수도 사업본부장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이도희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경영부장입니다. 노상현 급수부장입니다. 이선룡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권용균 회화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노훈 천상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영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289억 7,200만 원보다 66억 원 감액된 1,22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구중부사업소 부지와 건물 매각 유찰로 유형 자산 처분 이익 및 자산 매각 수입 80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 교부세 세입을 14억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 예산도 66억 원 감액된 1,22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입 세출 정감에 따른 예비비 1억 100만 원을 정액 조정하였으며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회화정수장 후오존 접촉조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4억 원, 천상 2정수장 사면 보수보강공사 1억 6,900만 원, 고견 방곡 하리마을 급수공사 8억 원, 언양읍 다계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2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신규 사업, 주요 정감 사업은 검토 보고서 35에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공기관 기후위기 정대책 수립 용역 1억 원, 해야정수장 후오존 접촉조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4억 원, 천상 2정수장 사면보수 보강공사 1억 6,900만 원, 고견 방곡 하리마을 급수공사 8억 원, 언양읍 다계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2억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윤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희 우리 상수사업본부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울산에 참 날씨가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납동강 원수에 참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회야 댐에서 낙동강 원수를 받아서 회야 정수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원수 그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회야댐에서 관리하는지 그거는 누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회야 어디 누가? 예, 제가 본부장님이 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수질을 관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낙동강 원수가 우리 회야댐으로 유입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수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질연구소에서 그러면 회야댐에 수질을 관리를 어디 수시로 관리합니까? 관리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 법규에 47개 항목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연구소에서는 자체 감시 72항목을 포함해서 119개 항목을 원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정수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는 89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감시 항목 134항목을 더해서 223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우리 깔따구 등 유충과 조류 관련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정말 울산에는 가을수기 때는 정말 낙동강물을 참 의존할 안 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관리를 제대로 또 물론 잘 하겠지만도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또 불신하지 않게끔 수시로 또 홍보도 좀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또 하는 것도 우리가 엄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말 안전하게 식수 공급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매월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고 있고, 가정에서 쓰는 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가정에서 수질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그어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분석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런 원인이다. 주로 배관이나 가정에서 오래 정체된 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수부장님. 예. 32페이지 임상 활성탄 재생시설 설치 사업비가 5억 원 감액 편성되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같이 확보를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가 현재 5억 미확보되는 관계로 당장은 지금 집행할 수 없어서 그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시키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안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서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쪽에 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기정 예산 43억으로 잡혀 있다가 43억이 그대로 감소가 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옛날 중부 사업소 그 우정동에 있는 우정동 213-2번지 외에 그 세필지 중부 사업소고 또 구 중부 사업소를 이전하려고 방구동에 우리가 토지를 시로부터 샀는 게 있습니다. 그 토지를 사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협소하고 해서 지금 이전한 장소는 과거에 우정동 213-2번지 기존 사업소 부지입니다. 그 사업소 부지에 중부 사업소를 이전을 하고 남았는 기존 구 중부 사업소 부지와 건물을 매각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하는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8쪽, 28쪽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보통 몇 %를 잡는 게 1%를 적당하다고? 잡습니다. 1% 내외, 그죠? 저도 1% 내외가 적당하다고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잡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정 예비비가 9억 9천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10억 9천만 원으로 1억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증액을 하려면 당초 예산에서 예비비 정도를 좀 더 적당하게 잘 잡아야지 않나. 예,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특성상 그 예기치 못한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관로 사고라든가 누수 사고, 그 다음에 긴급 우리가 또 급수를 해야 될 그럴 일이 있을 적에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긴급하게 절수가 안 되도록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용역비, 연구 용역비이고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비가 기정액에 보면은 2천만 원이 잡혀 있고요. 1억 2천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6배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왜 예산 짤 때 미리 이렇게 예정을 못 하셨는지 1억이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우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 탄소중립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상수도시설은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 기한이 2023년 3월 24일까지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8쪽입니다. 68쪽에 보면 언양읍 다계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2억 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예, 신규 편성이 돼 있고 또 두 가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견 반곡 하리마을 급수공사 8억 원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신규 편성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정 예산액을 보면 2억 7,500만 원이 돼 있는데 10억이나 추가 경정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의원님 성립 전 예산으로 우리가 특별 회계를 2020 작년 12월에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특별 회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이쪽 지역이 미급수 지역인데 그 지역이 굉장히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원주택 쪽 또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도
지하수를 먹고 있다가 수질이 안 좋다, 급수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쪽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지금 고견 방곡 하리 마을에는 한 118세대의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은양읍 다계리 이르는 수의 인구는 한 1,500명으로 인근에 절이 있는데 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쪽에도 좀 불편하다는 얘기 있어서 그쪽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수를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정수장 내진 보강공사 보면 4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공사는 얼마마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 행자부에서 그 특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 이거는 저희들이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성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내진 보강공사를 보통 얼마마다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2013년에 내진에 대한 진단을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총 25개 지역에 했는데 8개 건물이 내진에 취약하다 해서 그것을 보강하는 것인데 한 번에 하는 겁니다.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상 보수 보강공사도 1억 6,900만 원 들었던데 이런 그 공사는 얼마마다 하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 시기라기보다도 실제로 그 이제 주변 산지에서 우수가 유입돼 갖고 사면 토사 슬라이딩이라든가 유실될 경우에 지금 한 160m 구간에 대해서 이제 보수 보강 수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1회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금액이 꽤 많은데 수시로 이런 거를 하시는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그 천장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하고 해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있는데 특히 뭐 해야계통은 지금 70억이 감액이 됐는데 혹시 뭐 사전에 애초에 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이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긴급한 사업들이 급수 공사라든가 긴급한 사업들이 있어서 부득이 이 공사를 조금 연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우선 급한 사업을 하고 추후에 다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선명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천상 이정수장 사면 보수 보강 공사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 보강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아마 요즘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아서 혹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마 우리 정수장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 보수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뭐 이렇게 사고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미리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감지가 돼서 이제 미리 하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좀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 보수 공사를 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안수일 의원님도 오분 자유 발언하셨고 그런데 마이크로 시스템 대구에서 그때 발생이 됐죠. 그런 경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또 검사 한번 해보나요? 지금 마이크로 시스템 관련해서 그때 그 대학 교수님들이 하신 방법은
우리가 규정상 할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간이 검사 방법으로 했는 결과이고 저희들은 규정상 검사 방법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법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그 방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게 발생이 뭐 검사 치료 방법이 어떤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시민들이 좀 염려하잖아요. 대구는 오히려 우리보다 치수원이 훨씬 깨끗한 데서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낙동강 치수원이 훨씬 좀 그죠. 물론 우리가 또 여러분 고생하시면서 굉장히 잘 걸러주시겠지만은 혹시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인근에서 발생이 될 때 본부장님 우리도 선제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퇴실과 개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회권에 대하여 개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